남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사는 나지 않아 이혼을 한 건지 만 건지 살짝 헷갈리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최근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대장동과 같은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딸 문다혜가 경남 양산의 문재인 대저택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아들인 문준용이 나대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저의 예상을 뒤엎고 준용이 동생인 문다혜가 이렇게 나댈 줄은 또 몰랐습니다. 다혜 언니가 아버지를 생쥐에 비할 만큼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봅니다. 다혜 언니는 지난 28일 트위터에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게이트라며 확인하고 싶었다. 들이받을 생각하고 왔다.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이어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며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 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한 편의 소설책을 읽는 듯한데요. 일부 애국우파 단체들은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을 뺀 이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의 궁궐 같은 대저택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문다혜가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인데 문다혜가 쓴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딱지가 대체 얼마나 나신 건지 다혜 언니는 다짜고짜 창문조차 열 수 없다고 했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5월. 날씨 좋은 날 창문도 못 열고 불편하게 살라는 애국우파 단체들의 깊은 뜻을 다혜 언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한기는 공기청정기로 대체하고 창문을 꼭 닫고 갑갑하게 살 각오를 이제라도 좀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다혜 언니는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고 자신 없게 말했죠. 문재인의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 부모님의 고통을 대변하고 토로하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건 좋다지만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은 문다혜 말고도 또 있다는 걸 다혜 언니는 모르나 봅니다. 이건 팩트체크로 보셔도 되겠는데요. 다혜 언니 말고도 나설 명분이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딜 가나 나대기 좋아하는 다혜 언니의 엄마 김정숙 아주머니도 계시고요.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으로 유명한 고민정도 계시고요. 문재인을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시고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문재인 임기 말쯤 브리핑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브리핑도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박경미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으로서의 명분을 발판 삼아 분노의 SNS질 할 생각 말고 할 거면 그냥 편안하게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다혜 언니는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고 했죠.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혜 언니가 정말 시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치소라도 들어갈 생각이 언니 발톱에 낀 때만큼이라도 있었어? 라고 묻고 싶은데요. 정말 그럴 작정으로 양산에 가열차게 내려간 것이라면 수적으로 열세건 우세건 간에 싸워서 같이 들어가셔야죠.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갈 작정으로 온 사람이 방구석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까딱하며 트위터에 글이나 올리고 계십니까? 이래서 제가 새빨간 거짓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혜 언니께서는 이게 과연 집회인가라며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 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라고 애국우파 집회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말이 다소 좀 과격한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논평 말고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문다혜의 이 글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더군요.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총을 허용하는 나라였으면 입으로 총질하진 않았을 거다. 입으로 총질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여러분도 이런 반응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다혜의 이 글은 28일에 작성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날인 29일엔 다혜 언니 본인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썼다가 욕만 먹고 지울 거면서 뭐하러 이렇게 글 쓰는 창작 활동을 머리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혜 언니 딴에는 또 문재인 딸이라고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서 썼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혜 언니의 SNS 활동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 퇴임 후엔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 또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고 잊혀지기 싫다는 듯이 SNS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제각각인 게 특징인가 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사업을 둘러싼 사기 분양 의문의 사업자 선정 논란을 지적하면서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대장동 사건과 같이 부동산 공공개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겠는데요. 신전대협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누구나 집은 송영길이 인천광역시장 시절 최초로 제안한 주거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약 10%인 임대보증금 정도만 내고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면 나중에 집값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값 정도만 내고 완전히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이자 시리즈 사업인데 2014년 누구나 집 1.0 인천 미추홀구 도화구역 520세대, 2018년 누구나 집 3.0 인천 중구 도화지구 1096세대에 이어 송영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인천 외에도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 785세대에 이르는 누구나 집 5.0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에는 문재인 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까지 확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이지만 나중엔 내 집이 되는 프로젝트. 이것만 보면 좋은 사업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신전대협은 인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 집 3.0 사업의 시행 사업자가 2018년 김모 씨의 아들이 대표 이사로 있는 사회적 기업인 K사로 바뀐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집 3.0 입주 희망자는 누토피아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조합의 대표 또한 김 씨의 아들인 점이 좀 수상합니다. 신전대협은 아예 송영길 후보의 친구인 김 씨가 직접 관여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는데요. 신전대협에 따르면 K사는 과거에 부동산 시행업 경험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인천 일대에서 사무용, 교육용 가구를 만들어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2017년까지 사랑의 가구 나누기를 하던 이 회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 체제가 들어선 2018년에 4,235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 시행 사업을 맡았습니다. 사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시공사가 두산건설에서 동원건설 사업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영길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지난 20일 토론에서 카쉐어링, 즉 차량 공유처럼 협력적 소비를 창출해 임차 비용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창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발언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전대협은 송영길의 카쉐어링 발언을 두고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송영길 후보의 친구와 그 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전대협이 직접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성명을 통해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연관 사업들은 모두 송 후보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특수관계인 김병천 씨와 관계되어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면서 사업 자체도 실패해서 제때 집이 지어지지 않는 등 폭로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과 실패로 얼룩진 데 이어 서울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누구나 집 사업을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전대협은 또 송영길 후보와 김 씨는 한국애견협회에 함께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위와 같은 과정에 송 후보와 김 씨 간의 대가성 특혜 거래가 오간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태일 의장은 공공개발은 청년과 서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사업이어야 한다면서 LH, 대장동 사태에 이은 누구나 집 사태를 보면 민주화 공익을 표방한 권력들이 대한민국을 그저 자신과 주변의 배만 불릴 그들의 마블 게임판으로 취급한 것 같아 허탈하다고 부동산 공공개발 사업 관련들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들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집 사업 과정에서도 권력에 기생한 부동산 이권 카르텔 간의 각종 특혜, 거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며 정치권과 수사당국 그리고 국민께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해드린 이 소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이재명에게 인천 계양을 자리를 내준 송영길다운 소식이 아닐까. 아주 깔끔한 정리이죠. 국민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이랍시고 금전적인 이득을 두둑히 챙기는 정치인 만큼 쓰레기 같은 정치인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